점 찍고 Shift 클릭했습니다. 가운데 중심 절개선을 넣었죠. 중심 절개선을 넣었습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넣고 나면 이 부분 잠시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중심 절개선이 있고요. 이제는 우리는 허리 벨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허리 벨트 AB, 임의로 AB 선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B 선분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AB 선분 양쪽에 있는 정점을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모든 정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중심선의 정점까지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중심선을 선택하고요. 잠금, 오브젝트 메뉴에 잠금, 선택물, 단축키 컨트롤 숫자 2죠. 잠궈 놓으면 더 이상 선택이 안 됩니다. 직접 선택불로 A, B 선분 양쪽에 있는 정점만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모든 정점 선택. 2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2개만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 지금 F라고 해서 바로 앞에 붙여넣기가 되어 있네요. 색깔을 한번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복사가 된 부분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복사가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우리는 펜툴로 그대로 연결해서 그리면 되겠죠. 슬러시가 생겼으면 연결하고요. 클릭 드래그 Alt 누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그맣게 다시 방향선을 붙여놓고요. 가운데 중심 부분에 밴드의 너비만큼 맞춰서 평행되게 양쪽 평행은 평행, 직각, 수직 모두 Shift입니다. 맞췄네요. 지금 방향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원하는 곳에 또 클릭해서 Alt 누르고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조그맣게 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그라미 닫힌 오브젝트,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야 되니 동그라미 생길 때 닫힌 오브젝트 허리선을 만들었습니다. 보입니까? 허리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허리선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고요. 제가 이 파란색을 딜리트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정말 정확한 게 중요하다 싶으면 반만 그려도 된다라고 했죠. 반만 그려서 다시 끊어진 점 2개만 연결해 주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만 선택, 그 반의 선분은 AB 선분이 지금 다음과 같잖아요. 반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반만 선택하기 위해선 AB 정점 사이에는 정점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해저선만 드래그하고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나요? 펜툴로 끊어진 점, 연결해야 되는 마지막 점에 슬러시 생길 때 연결하고 내가 원하는 벨트의 폭만큼 Alt 누르고 다음 진행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고 반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딱 정확하게 반만 그렸습니다. 이 부분도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 평행시키는 게 맞겠죠? 됐네요. 2개만 선택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바지도 선택이 된다면 검정색의 바지만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2 잠금해주면 더 이상 선택이 안 됩니다. 오로지 이 초록색의 벨트만 선택이 되잖아요. 반사시키겠습니다. 선택하고 반사축 Alt 누르고 중심축 세로 90도 미리 보기 살짝 보고 복사
그리고는 검정색과 파란색은 검정색의 앞판과 파란색의 중심선은 잠궈놨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거든요. 직접 선택 불로 드래그하면 2개만 선택이 되니 연결. 그리고 아래쪽도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잠금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총 몇 개의 정점이 있을까요? 5개죠. 위로 한번 올려보면 벨트에 정점 2개, 그리고 바지에 정점 2개, 중심선에 정점 1개, 총 5개죠. 이렇게 올려놓고 2개의 정점만 선택하고 연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방법적인 면이니까요. 이렇게 연결해도 연결되었습니다. 대신 내리거나 올릴 때는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아래 위로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은 아무리 드래그해도 초록색의 벨트만 선택이 됩니다. 잠금 풀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모든 잠금 풀기이죠. 풀렸네요. 풀리고 나면 그림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벨트의 트임 부분이 필요하겠죠. 벨트의 트임 부분이 없으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도식화 그릴 때 보면 벨트의 트임 부분을 안 그리고, 스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의를 그릴 때는 벨트가 있으면 입을 수 있는 트임이 필요합니다. 트임의 선을 표시하지 않아서 입을 수 없는 도식화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파란색 선을 연장해서 그대로 올려주겠습니다. 됐죠? 벨트와 중심 절개선까지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모두 선택해서 제가 선을 검정색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판과 벨트와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이제 안쪽에 들어갈 것들은 전부 다 디테일, 주머니나 주름이나 벨트고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해볼게요. 펜툴로 주머니 먼저 그리겠습니다. 주머니를 그리고요. 화면을 확대해보면 이런 부분 출력했을 때 표시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당겨서 안 보이게 만들고요. 주름 부분도 표시를 했습니다. 주머니의 상침은 Ctrl+C, Ctrl+F를 통해서 하나 복사를
해도 상관없겠죠. 항상 선은 0.5 점선 사용해서 점선은 2, 1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죠. 조금 짧은 부분은 연결해서 그렸습니다. 확대하면은 선이 정확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도 주름도 선 굵기를 0.5로 하겠습니다. 벨트고리는 사각형 도형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따로 그릴 필요 없이 사각형 도형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도형으로 벨트의 너비보다는 크게 그리라고 했죠. 크게 그렸습니다. 크게 그리고 살짝 회전을 시켜도 되기 때문에 사각형 도형을 그리는 것을 추천하고요. 크게 그리기 때문에 안쪽에 벨트 선이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면색을 채워주세요. 면색을 흰색으로 채웠습니다. 그럼 표시가 안 나고요. 너무 총 4군데 있는 모퉁이가 각져 보이면, 지금 각져 보이죠? 각져 보이면 우리 배웠잖아요. 획 팔레트에 모퉁이를 굴려주세요 하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굴려지기 때문에 이 방법 추천합니다. 배웠죠? 총 4개입니다. 주머니 상침, 주름, 그리고 벨트골입니다. 만약에 주름의 방향도 표시하고 싶다면 주름의 방향도 같이 표시해서 반사시켜도 무방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 특수 문자를 넣을 때도 파워포인트나 엑셀처럼 한글의 자음을 입력하고요. 한자키를 클릭하게 되면은 특수 문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동일하니까 특수 문자 넣을 때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글의 자음 미음이랑 한자키를 눌렀습니다. 반사시켜야 되는 게 총 몇 개죠? 이제 5개죠? 5개니까 모두 드래그 해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바지 앞판이랑 벨트까지 선택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반사시킬 것만 선택해야 되니 1개, 2개, 3개, 4개, 5개죠? 드래그 시프트 누르고 선택 추가, 벨트 고리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외곽이 다 결정됐으면 이 외곽은 잠금 처리하는 거예요. 잠금 처리하고 그 위에 그렸다면 그냥 전체 드래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연습해보고 익숙한 방법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사해야 되는 대상 5개를 선택했습니다. 반사 툴, Alt 누르고 중심, 세로 90도 복사. 정확하게 반사가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색을 한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얘를 돕고자.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이 부분은 다 잠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모두 드래그했습니다. 반사해야 되는 대상을 드래그했고요. 여기 지금 화살표는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이기 때문에 색깔이 변경되지 않은 겁니다. 문자는 문자처럼 해주어야만 색상이 변경됩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야 하니까. 컨트롤 Z 했습니다. 반사해야 되는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Shift 누르고 추가를 해도 되고요. 반사 툴을 한번 클릭했습니다. Alt 누르고 중심축 클릭. 세로 90도 복사. 주머니 상침선, 주름, 벨트고리를 완성하여 반사 툴로 반사시켜 봅니다.
완벽하게 반사가 됐죠?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숨은 단추, X 표시랑 지퍼가 필요하네요. X는 펜툴이나 선 툴을 통해서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45도 각도의 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죠? 면은 금지하고요. 선만 넣어가지고 선 툴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X가 이 정도 들어오면 될까요? 두께는 0.5로 합니다. 0.5. 그대로 반사할 거니까 대상을 선택하고요. 바로 중심축을 이동할 필요가 없을 때는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090도. 이대로 이제 복자가 되는 거예요. 중심축을 이동할 필요가 없을 때는 바로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중심축이 어디 있는지 여기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클릭해보면 중심축이 보이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이 되었으면 복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룹을 해야 합니다. 단추는 항상 그룹하는 거 잊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면 가운데 중심으로 확대 축소 가능했었죠? 되었고요. 지퍼는 보이는 지퍼이기 때문에 스커트 그릴 때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스커트와 동일하게 처음 시작점 점 하나 클릭하고요. Shift 누르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수직선을 한 개 그립니다. 나머지 세 번째 점은 클릭해서 방향선 각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예쁜 곡선이 되었으면 스톱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역시 점선입니다. 너무 많이 돌렸네요. 너무 많이. 곡을 강조하려다 보니 너무 많이 돌렸네요. 이 정도? 이 부분도 스티치, 점선 사용 2121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캐주얼 바지 밑단은 스티치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하나 넣겠습니다. 지금은 점선 사용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선이 그려지네요. 여기도 반사해야 되겠죠. 일 번, 2번, 3번, 4번. 잠금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 잠금을 풀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모든 잠금 풀기 Ctrl Alt 숫자 2. 여기서 초록색인 부분은 선택을 해서 선색을 검정색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이거는 선이 없으니까 선은 금지하겠습니다. 화살표는 지금 특수 문자예요. 레이어에서 바디 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완성이 되었나요? 완성이 되었죠.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크러치 선이 빠져 있습니다. 크러치 선 그려보겠습니다. 가랭이 부분에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러치 선은 가로로 하나 벌어지는 부분에 선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선 두께 역시 0.5로 중요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0.5로 해서 가랭이 부분 벌어지는 곳에 크러치 선을 넣었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그룹. 여기에 면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요? 그룹 선택 툴로 바지와 벨트 부분만 선택해서 면색을 흰색으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넣어보면은 혹시 순서가 바뀌어서 정돈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면색을 넣고 보니 이 부분
조금 밖으로 튀어나간 게 보이네요. 바지 도식화의 앞쪽 부분에 스티치선을 한 개 안 넣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미묘하게 움직일 때는 화면을 확대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선택해서 다시 그룹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지 도식화 앞면을 완성시켜 봅니다. 수고했습니다.